이번 시간에는 진동 센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1문단 볼게요. 일반적으로 어떤 물체가 기준 위치에 대해 반복 운동을 할 때 그 물체는 진동이라고 한다. 진동은 뭐라고요? 어떤 물체가 반복 운동을 하는 것. 이러한 진동의 패턴이 반복되는 시간을 주기란 진동의 패턴이 반복되는 시간이라고 한대요. 1초 동안의 주기가 반복되는 횟수를 주파수, 1초간 주기가 반복되면 그것을 주파수로 하고 이 단위를 헤르츠로 사용한대요.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는 다양한 진동이 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의 생산 설비에서 발생하는 진동은 제품의 수율을 감소시킨다. 수율 각주를 보면 쓸 수 있는 제품의 비율이요. 그러니까 이 진동은 산업 현장에서 뭐가 된다? 문제가 된다. 라고 하네요. 진동이 있으면 쓸 수 있는 제품의 수가 줄어든다 라고 했으니까요. 특히 초미세 공정이 요구되는 생산 공정에서는 진동으로 인한 불량품 비율의 증가와 생산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해. 그래서 진동은 문제가 있어. 작업자에게도 큰 해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진동을 감지하는 진동 센서 기술은 불량을 막는 데 중요한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진동 센서가 이 글의 화자인데 왜 진동이 있으면 산업 현장에 문제가 되므로 진동 센서를 통해서 진동을 줄여야 하나 봐요. 이것이 이 글의 화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단 볼게요. 진동 센서는 일반적으로 앞전 효과를 이용한다. 자, 그럼 앞전 효과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겠네요. 진동 센서. 아까 진동 센서가 왜 필요하대요? 산업 현장에서 진동이 있으면 생산량에 차질을 주므로 진동을 줄여야 하는데 진동을 줄이는 기술이 진동 센서인데 이 진동 센서는 앞전 효과를 이용한대요. 앞전 효과란 1880년 프랑스의 퀴리 형제가 처음으로 발명한 것으로 기계적인 외력이 재료에 가해져 재료가 기계적으로 변형되면 전압이 발생되는 것. 그러니까 앞전 효과는 뭐야? 첫 번째 앞전 효과란 외력이 생겨 외부의 힘 때문에 재료가 기계적으로 변형되고 그로 인해서 전압이 발생되는 것. 또 하나는 반대로 했으니까 재료의 전압이 걸리면 기계적인 변형이 생기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앞전 효과라고 한대요. 그런데 앞전 효과 두 가지를 소개하면서 방향이 반대죠. 외력 때문에 재료가 기계적 변형을 일으켜 전압이 발생하는 것. 또 하나는 재료에 전압이 걸려서 기계적인 변형이 생기는 것. 이 두 개를 앞전 효과라고 한대요. 외력으로 인한 재료의 변형으로 첫 번째 거죠. 1번. 전기가 발생하는 것을 직접 효과 또는 1차 앞전 효과라고 한다. 그러니까 직접 효과와 1차 앞전 효과는 어떤 걸 말해요? 외력이 재료에 가해져 재료가 기계적으로 변형되면 전압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며 역으로 전기를 가하면 재료의 변형이 생기는 것을 역앞전 효과. 여기 두 번째 반대로 해서 나온 게 역앞전 효과 또는 2차 앞전 효과라고 한대요. 진동 센서는 직접 효과 또는 1차 앞전 효과를 이용한대요. 그러니까 진동 센서는 앞전 효과를 이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앞에 나온 거 직접 효과, 1차 앞전 효과. 그것은 뭐라고요? 외력이 재료에 가해져서 재료가 기계적으로 변형되면 전압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대요. 그 다음 문단이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문단. 위의 그림을 보면 앞전 효과를 이해할 수 있다. 이 그림으로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림은 앞전 효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앞전 물질인 수정 결정의 모식도이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수정 결정의 모식도예요. 그림과 같이 화살표 방향으로 힘을 가하여 수정 결정을 인장하거나 압축하면, 즉 외력을 가하면
외력을 가해서 수정 결정을 기계적으로 변형하면 인장하거나 압축하는 것이 뭐예요? 기계적으로 변형하는 것이죠. 그럼 인장은 뭐예요? 늘리는 것. 압축은 줄이는 걸 말해요. 그렇게 하면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의 상대적 위치 변화로 전하의 쏠림 현상, 즉 분극 현상이 생겨 수정 결정에 전기장이 형성된다. 그림으로 이해해봐요. 자, 여기 수정 결정 모식체에다가 외부의 힘, 즉 인장이나 압축을 가하면 여기서 인장은 밖으로 당기는 힘이니까 요것이겠죠. 당기는 힘. 압축은 안쪽으로 미는 힘을 가하면 수정 결정 가면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의 상대적 위치가 변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수정 결정 모식체에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이 있죠. 그런데 얘네들이 조금씩 변한다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도요. 그러니까 인장을 해도 변하고 압축을 해도 변해요. 이 인장과 압축이 외력이겠죠. 이렇게 되면 전하의 쏠림 현상이 분극 현상이 일어나요. 분극 현상은 뭐냐면 전하의 쏠림 현상이죠. 자, 그러면 수정 결정 모식체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외력을 가해서 인장이나 압축을 하니까 플러스가 위쪽으로 몰리고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은 이쪽으로 몰렸어요. 뭐였을 때요? 인장했을 때. 반대로 압축했을 때는 위쪽에 마이너스 이온이 밑에 쪽에 플러스 이온으로 몰리면서 즉 분극 현상이 발생하여 뭐가 생겨요? 전기장이 생성된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압전 효과이다. 이 압전 효과를 이용하여 진동 센서를 만든다는 얘기죠. 자, 그럼 다음 문장 봅시다. 이처럼 변형에 따른 분극 현상, 아까 분극 현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하의 쏠림 현상, 플러스 이온은 플러스 이온끼리, 마이너스 이온은 마이너스 이온끼리 쏠리는 현상. 그것으로 전기장이 생성되는 것이 압전 물질의 전기장 생성의 중요한 원리이다. 압전 물질의 인장 상황과 인장 늘리는 것, 압축 상황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아까 확인했네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수정 결정의 변형 정도가 크면 형성되는 전기장도 더 크다. 비례관계네요. 수정 결정의 변형이 클수록 전기장도 더 크다. 이와 같은 압전 효과에 의해 생성된 전기장을 측정하는 것이 진동 센서의 원리다. 이렇게 전기장이 발생하면 그것을 측정하는 것이 진동 센서의 원리래요. 진동 센서의 성능은 민감도로 나타내는데 진동 센서의 민감도가 클수록 그 센서는 고성능 센서. 그러니까 민감도가 좋으면 그 센서도 기능이 더 좋다는 얘기네요. 진동 센서의 민감도란 진동으로 인한 힘이 압전 물질에 가해졌을 때 전기장의 크기인 전압을 가해진 힘으로 나눈 값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이해해 본다면 민감도는 어떻게 측정한다고요? 압전 물질에 가해졌을 때 생성된 전자기장의 크기인 전압이 분자가 되고요. 가해진 힘으로 나눈 것을 민감도라 한다. 이걸 왜 기억으로 해놨냐면 다른 방법이 또 있대요. 이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또 다른 방법도 있대요. 단위 압력당 생성된 압력을 민감도로 정의하기도 한다고 했으니까 민감도의 측정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전압을 가해진 힘으로 나눈 것. 이것이 일반적인데 두 번째는 단위 압력당 생성된 전압을
민감도로 나눈 것도 민감도로 본대요. 이때 같은 앞전 물질이고 가해진 힘이 같다 하더라도 앞전 물질의 크기가 다르면 생성되는 전압이 다르대요. 크기가 달라지면 전압의 크기도 달라진다. 따라서 앞전 물질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크기가 달라지면 전압도 달라지니까 앞전 물질의 크기에 관계없이 센서의 민감도를 비교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단위 압력당 생성된 전압으로 민감도를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뭐가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이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더 바람직하대요. 이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이 방법으로 민감도를 측정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말하나요? 자, 여기 3문단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산업 현장에서 진동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진동을 줄이기 위한 진동 센서 기술이 필요하다. 이 진동 센서 기술은 앞전 효과를 이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직접 효과 혹은 1차 앞전 효과를 이용한다. 이것은 외력, 즉 인장이나 압축이 재료에 가해지면 재료가 기계적으로 변형이 되어서 전압이 발생하는데, 전압이 발생할 때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의 상대적 위치가 변하면서 쏠림 현상, 즉 분극 현상이 생겨 전기장이 형성되는 원리를 이용한다. 이럴 때 인장 상황과 압축 상황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반대로 일어나고 수정 결정의 변형 정도가 클수록 전기장도 크게 발생한다. 진동 센서의 성능은 민감도로 나타내는데 민감도가 크면 고성능 센서로 여겨진다. 민감도를 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방법은 전압을 가해진 힘으로 나누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압을 민감도로 나누는 것인데 전압을 민감도로 나눠야만 전압 물질의 크기가 다르더라도 센서의 민감을 비교하기 적절하다. 그래서 이 방법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한 게 3문단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4문단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최근에는 더 미세한 진동을 감지할 수 있는 민감도가 아주 우수한 진동 센서가 개발되었다. 그것이 뭐냐? 이중거미의 감각기관을 모사하여 만든 거미 모방 진동 센서다. 이것은 인간이 느낄 수 없는 매우 미세한 음성이나 진동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미가 진동을 잘 발견하나 봐요. 그래서 이 거미를 모방한 진동 센서가 주목받고 있다고 말하네요. 거미 발목 근처에 있는 미세한 균열 사이의 거리가 진동에 의해 변하면 신경세포가 이를 감지해 진동을 알아채는 원리가 거미 모방 진동 센서래요. 이를 모방하여 플라스틱 기판 위에 백금 방막을 쌓은 뒤, 이게 뭐야? 거미 모방 진동 센서의 과정이죠. 첫 번째, 플라스틱 기판 위에다 백금 방막을 쌓아요. 두 번째, 수 나노미터 수준의 아주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요. 그래서 진동 센서로 활용하는 것이죠. 백금 방막의 일부 영역은 균열 사이에 백금 방막이 서로 접촉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은 틈이 있대요. 한쪽은 접촉하는 면, 한쪽은 틈이 있는 면이네요. 이때 접촉하고 있던 균열은 진동에 의해 수 마이크로미터까지 틈이 벌어질 수 있대요. 자, 접촉하고 있던 균열은 뭐냐면 접촉을 하고 있어도 일정한 갈라진 틈이 있을 건데 그게 바로 균열이죠. 진동에 의해서 더 많이 틈이 벌어진대요. 그럴 때 진동이 가해지면 백금 방막 간의 접촉면이
변한대요. 진동이 발생하면 접촉 면적이 변해서 일정한 전압을 가한 상태에서 진동이 커짐에 따라 전기 저항도 커진대요. 전기 저항도 커진대요. 왜냐하면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기 때문이래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전류가 크면 저항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항의 변화나 전류가 흐르는 양을 측정하면 통상의 진동 센서로 감지하기 힘든 주위의 미세 진동의 크기를 알아낼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방식으로 만든 진동 센서의 민감도는 진동에 의해 센서 물질이 늘어난 정도를 분모로 하고, 거미 모방 진동 센서의 민감도는 어떻게 분모가 뭐라고요? 진동에 의해 센서 물질이 늘어난 정도를 분모로 하고, 이때의 저항 변화 값을 분자로 하여 이게 뭐라고요? 민감도인데, 이 거미 모방 진동 센서의 민감도는 게이지 팩터라고 부른대요. 게이지 팩터. 지금까지 그러면 세 가지를 본 거예요. 뭘 세 가지 봤죠? 진동 센서로 진동을 줄이는 방법, 기술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였어요? 지금 본 게 바로 거미 모방 진동 센서고, 두 번째 문단에서 본 게 직접 효과 혹은 1차 압전 효과를 이용한 진동 센서. 그 다음 2차 압전 효과 또는 역압전 효과를 이용한 진동 센서가 있었는데, 역압전 효과에 의한 진동 센서의 원리는 말해주지 않았고, 직접 효과 또는 1차 압전 효과에 의한 진동 센서는 말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단 봅시다. 반도체 산업과 같이 초미세 구조를 만드는 공정에서 미세한 진동은 미세 패턴의 배열에 영향을 주어 불량 소자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된다. 1문단에서 한 말 똑같이 이야기했네요. 따라서 미세한 진동을 감지할 수 있는 게이지 팩터가 높은 센서는 불량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문제 1번 풀어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1번 진동 센서 기술의 발전 과정 안 나왔죠. 발전 과정. 진동 센서 기술을 세 가지 소개했지만 발전 과정 안 나왔고요. 2번 진동 센서 기술의 문제점 안 나왔습니다. 3번 진동 센서 기술이 사용되는 사례에 관해 사례가 나왔나요? 안 나왔고, 어디에 이용한다고요? 초미세 구조를 만드는 공정에 사용된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사용된다고 말하지 않았으므로 사례라고 할 수가 없죠. 4번 진동 센서 기술이 나타난 배경을 소개했죠. 뭐라고요? 문제가 돼요. 라고요. 1문단에서 진동으로 불량품의 비율이 증가하고 생산 비용이 증가해서 진동 센서 불량을 막는 데 중요한 기술인 진동 센서 기술이 자리 잡았다 라고 이야기했네요. 맞고요. 5번 일반적인 진동 센서와 거미 모방 진동 센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양한 매체 자료. 일단 거미 모방 진동 센서와 일반적인 진동 센서의 공통점 안 나왔고요. 다양한 매체 자료도 활용하지 않았네요. 문제 2번 볼까요?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이 글에 나오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네요. 1번 압전 물질의 크기가 무엇에 영향을 준다고요? 3문단에서 뭐라고 했죠? 압전 물질의 크기가 다르면 생성되는 전압이 다르다고 이야기했으므로 맞는 말. 전할 쏠림 현상 결과 무엇이 생성돼요? 전압이 아니고 전기장이 생성된다고 말했네요. 2문단에서. 그 다음 3번 진동 센서에 사용되는 압전 효과가 무엇인지 나왔죠?
1차 앞전 효과 혹은 직접 효과라고 말했고요. 4번 거미와 거미 모방 센서의 공통점. 자, 지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미 발목 근처에 있는 미세한 균열 사이의 거리가 진동에 의해 변하면 신경세포가 이를 감지해 진동을 알아채는데 이것을 모방한 것이 거미 모방 진동 센서니까 당연히 공통점이죠. 선지 5번 게이지 팩터가 높은 센서가 장착된 제품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네요. 문제 3번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수정 결정의 변형 정도와 전기장은 비례관계이다. 이거 이 문단에 나왔죠? 수정 결정의 변형 정도가 크면 전기장이 더 크게 생성된다 라고 나왔으므로 맞는 말. 직접 효과는 재료의 전압을 직접 걸어 기계적인 변형이 생기게 한다. 자, 순서가 바뀌었죠. 직접 효과는 외력, 즉 인장과 압축으로 인한 재료의 변형이 먼저 일어나고 기계적인 변형이 먼저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전기장이 형성되는데 그 중간에 전압이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틀린 말 순서가 바뀌었죠. 3번 제품의 수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진동의 패턴이 반복되는 시간이 길어야 된다. 자, 일단 진동 센서를 이용하는 이유는 제품의 수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은 맞고요. 진동의 패턴이 반복되는 시간은 주기라고 했는데 그러면 진동이 적을수록 제품의 수율이 증가되는 거죠. 그러면 주기가 길다는 것은 뭐야? 진동이 크다는 얘기므로 틀린 말이 되겠네요. 선지 4번 거미는 신경세포가 진동에 의해 변하면 발목에서 이를 감지해 진동을 알아낸다. 발목에서 이를 감지하는 게 아니고 신경세포가 발목에 있는 신경세포가 이를 감지하는 거죠. 5번 진동으로 인한 힘이 앞전 물질에 가해졌을 때 생성된 전기장의 크기가 작을수록 민감도가 커진다라고 했는데 아까 민감도를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바로 가해진 힘을 분모로 전압을 분자로 두었을 때 민감도를 측정한대요. 그럼 민감도가 커지려면 뭐가 커져야 돼요? 분모가 커져야 돼요? 분자가 커져야 돼요? 당연히 분자가 커져야 되죠. 따라서 전기장의 크기인 전압이 커질수록 민감도가 커져야 되니까 얘가 틀린 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기억이 거미 모방 진동 센서예요. 선지 1번 거미의 감각기관을 본떠 맞죠? 거미의 감각기관을 모방했다고 했으니까요. 제작한 진동을 감지하는 센서 맞네요. 2번 수정 결정의 전기장이 형성되는 원리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다. 자, 수정 결정의 전기장이 형성되는 원리는 이 문단에서 말한 앞전 효과를 이용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 거미 모방 진동 센서는 백금방막의 접촉면과 틈을 이용한 것이라고 했으므로 틀린 말. 3번 물질의 전압을 가해 기계적 변형이 생성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게 바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앞전 효과. 앞전 물질을 이용한 센서와 같이 미세한 진동을 감지하기 어렵다 아니죠. 미세한 진동을 가장 잘 감지하는 것이 거미 모방 진동 센서라고 했죠. 센서 물질이 줄어든 정도에 비해 저항값의 변화가 작을수록 게이지 벡터가 커진다. 아까 게이지 벡터, 즉 거미 모방 진동 센서 의 민감도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늘어난 정도를 분모로
저항값의 변화를 분자로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게이지 벡터가 커지려면 저항값의 변화가 커져야 되죠. 분자가. 그래서 틀린 말. 다음 5번 볼까요? 문맥상 AE와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무엇이냐 그랬는데, 자, A는 뭐냐면 문제를 야기한다.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면 앞에 있는 문장 성분까지 봐야 돼요. 자, 회사 측의 무성의한 태도가 노사 분규를 야기한다. 일으켰다. 문제를 일으켰다. 노사 분규도 문제죠. 맞는 말. B는 뭐냐면 효과를 이용한다. 효과를 이용한다인데 한번 볼까요? 남의 약점을 이용해. 약점과 효과는 단어의 성질이 다르죠. 3번은 변형이 생기다. 변형이 생긴다.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이국적으로 생겼다는 모양을 나타내므로 틀린 말. D는 전기장을 측정한다 라는 말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제가 뭐야? 앞에 있는 문장 성분도 꼭 봐야 한다고 그랬어요. 능력을 측정하는 것과 전기장, 물리량을 측정하는 것은 다르죠. 5번 백금 방막이 접촉하는, 백금 방막이 접촉한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것이 접촉한다는 것이네요. 판문점에서 접촉하다는 만나다라는 얘기므로 틀린 말.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 여러분이 열심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